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용인 세브란스 제가 오늘 세 번째 오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네 번째네요. 처음에 지훈상 선생님 때 이 땅을 기증받기로 했었었는데요. 그리고 제가 총장이 돼서 이사들하고 다 같이 이 땅이 어딘지 보러 왔었던 게 처음입니다. 그때 땅만 있어서 그때 이 땅을 기증한 분이 사실은 부동산 업자였는데 여기 개발을 해서 돈을 벌려고 그러니까 안 해주는 거예요. 자기 개발 그거를. 그러니까 주민들이 제일 원하는 게 뭐냐? 그러니까 대학병원 설립이다 이렇게 나와서 그 대학병원을 유치하겠다 하는 조건으로 자기 실버 타운이니 뭐니 이렇게 하겠다는 허가를 받았게 되는데, 그로 인해서 이 용인 세브란스 병원이 쓰게 되는데, 그때 땅뿐이 아니라 건축까지 지어달라고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송도는 완전히 거의 8천억에 달하는 건물을 다 우리 돈 하나도 안 들이고 진 거거든요. 그래서 먼저 시작이 됐지만 이 용인 세브란스 출발이 우여곡절을 겪느냐고 굉장히 오래된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 용인 세브란스가 개원할 때 IT가 굉장히 잘 돼 있다, IT 인프라가 잘 돼 있다. 그래서 분당차병원에 우리 김동익 원장일 때인데 그 동료들하고 가서 한번 보자. 그래서 왔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개원식 날 왔었고요. 오늘 세 번째인데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조직이 미션, 사명, 비전, 우리 기관의 미션은 이거다, 비전은 이거다, 이렇게 여기도 써붙여 놨을지는 내가 모르겠는데요. 그럼 사명과 비전이 어떻게 다르냐? 사명은요, 미션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조직 또는 기관의 설립 목적을 이야기합니다. 존재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미션이나 사명은 시간이 가도 바뀌지 않습니다. 제가 수많은 기관의 미션을 보고 오는 중에서 가장 마음에 닿는 것은 연세의료원의 미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류를 질병으로부터 자유롭게 한다. 이 말처럼 우리 기관의 존립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해 주는 것이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한동관 선생님이 의료원장 하실 때 저희들이 비전 선포식을 했을 때 나온 미션, 비전 이렇게 되는데, 말을 다듬는 거는 갈레뱅 컴퍼니라고 그때 용역을 받은 회사에서 했었지만, 그때는 교수들로 이렇게 소그룹 미팅을 해서 자기들이 생각하는 우리 기관의 사명으로 적절하다는 걸 다 쓰게 했었어요. 그래서 나온 게 요 스테이트먼트입니다. 그 다음에 비전은 때에 따라서 변할 수 있는데 한 5년 뒤, 길게 보면 10년 뒤 우리 기관의 바람직한 모습, 비전이 시력이지 않습니까? 자기가 보이는, 그러니까 한 5년 정도 우리가 어떤 모습이 될까, 그거를 되게 수치나 글로벌 10에 들어가겠다, 우리 또 용인 세브란스가
글로벌 뭐 이번에 저기 세계 250대 병원에 강남이 들어갔군요. 하여튼 그렇게 되는 건데, 제가 이 기관장들 중에서, 우리 연세의료원의 기관장들 중에서 가장 야심찬 비전을 얘기 드는 게 최동원 전 병원장입니다. 최동원 병원장이 용인 세브란스 병원장으로 아마 2019년에 임명이 된 것 같은데, 그때 그 전 의료원 기관장들을 1년에 한 번씩 모아서 학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설명회도 하고 발표를 하는데, 그때 최동원 원장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그때 용인 세브란스 다 교수들이, 의사들이 안 가려고 그럴 때지 않습니까? 그 먼데 왜 가냐 뭐 그러니까 강남 세브란스를 뭐 통째로 옮기자 뭐 별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올 텐데, 그때 최동원 원장이 하는 게, 나는 용인 세브란스에 대해서 이런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뭐냐? 연세의료원의 이 용인 지부가 아니고 연세의료원의 본원을 만들겠다 이거예요. 여기 의과대학도 일로 오고 하는 정말 그 야심찬 비전을 들을 수 있었는데, 원장님 지금도 그런 비전이 유지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난 1년간 이 의료계는 진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이 용인 세브란스 병원은 전공의 의존도가 적었기 때문에 아마 경영적으로는 그 큰 어려움이 없었겠지만, 오히려 환자 진료 부담이 늘어나서 여러분들의 심신이 지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연구할 시간도 그러니까 없어지고, 뭐 학생이 없으니까 교육은 전혀 할 수 없어서 이 교수라는 정체성도 흔들릴 것 같습니다. 이 지난해 저는 주요 언론에 3개의 글을 썼습니다. 이 사태 초기에는 이거 대통령님, 제자들의 꽉 막힌 가슴을 뚫어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대통령께 보내는 공개 편지 형식이었는데, 그 의료의 현실 그리고 젊은 의사들의 이 답답한 가슴, 그 소위 7대 요구사항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7대 요구사항이 뭔지 지금 얘기하실 수 있습니까? 없거든. 복잡하지만 하여튼 그런 그 심정을 그 조선일보에 썼었는데, 그래서 3주 뒤에 대통령 께서 그 우리 전공의 비대위원장을 만났죠. 만나는 것까지는 성공이 되는데, 그 이후에 비대위원장이 SNS에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는 없습니다, 짤막한 한 줄로 의사들과 환자에게 큰 울림을 주었고, 완전히 그 우리 젊은 의사들이 이야기하는 투쟁의 길로 더 들어갔죠. 그 이후에 그 입시 일정을 보면요, 4월 말까지 각 대학이 입학 요강을 발표하게 돼 있습니다. 어느 과에 몇 명, 이게 전부 공고가 되면 전혀 그거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100명을 뽑는다고 공고를 했는데, 만약에 50명만 뽑는다면 입학생들 중에서 떨어진 학생들과 부모는 다 소송하면은 그건 100% 학교가 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을 정리하려고 그러면 공고가 나기 전에 그게 정리가 됐어야 되는데, 공고가 난 뒤에는 재판을 해도 그렇고 모두를 해도 그렇고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실
4월 말까지 이게 풀리지 않으면 또 굉장히 한 해 더 그냥 가게 되는 이런 중요한 고비인데요. 그래서 그 과정이 다 지난 뒤에 제가 정부를 대해서 쓴 게 아니고 후배 의사들에게 주는 하기 어려운 이야기, 그래서 화에서 벗어나야 이렇게 글을 써서 줬는데 조선일보에서 제목을 바꿔버린 거예요. 자기들이 하고 내용은 안 바꿨는데 제목을 나는 의사이자 환자, 이렇게 의정 치킨 게임에 환자들만 하여튼 힘들다 하는 이런 식으로 제목을 바꿔놨어요. 놓고 그렇게 되니까 전공의들 사이에서 또 SNS에서 비판하는 글도 많이 제가 받고 그랬었는데, 사실 그때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의대생이나 전공의들이 저렇게 해서 모든 일이 잘 풀리면은 정말 다행이겠으나 그렇지 않으면은 이 친구들은 너무 희생이 큰 겁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일종의 자해인데 이 자해를 어른들이 사실 말려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그런 분위기가 되지가 않은 거죠, 지금. 그 뒤에 제가 메디게이트라는데 정말 A4 16장에 이르는 긴 글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비코 속의 개구리, 그리고 판도라 상자는 열렸다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현대 의료의 고비고비 이렇게 해서 이런 폐해가 온 이유와 이런 거를 전부 썼었는데, 그게 뭐 순식간에 엄청 많은 조회수를 갖고 오고 그랬어요. 우리 다 아는 대로 이번 사태는 의대 증원 2,000명이라는 이 세상에 깜짝 놀랄 숫자고, 그것도 기습 작전처럼 이렇게 하는 정부 발표에서 시작이 됐죠. 엄청난 규모에 놀랐고 그 과정에서 의사들이 굉장한 상처를 받았습니다. 소위 의사 악마화로 요약되는 거친 말들이 쏟아졌고, 의사들은 정말 자존심이 상하고 집단 분노에 빠져 버렸죠. 그러나 그러는 동안에 응급실 뺑뺑이는 일상화됐다는 게, 제가 응급실 뺑뺑이가 병원에 와서 응급실에서 못 들어가는 줄 알았더니 다 거의 전화 뺑뺑이더라고요. 보니까 제 교회에서 예배 보다가 한 젊은 사람이 쓰러져 갖고 보니까 앰뷸런스가 왔는데 주변에 있는 병원에 이제 119에서 연락한테 다 주일날 못 받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겨우 또 제가 신촌 세브란스에 부탁을 해서 보내서 하고, 이런 거를 겪으면서 과연 이게 어떻게까지 이렇게 갈 거냐 하는 생각을 많이 했고요. 보도에 보면은 암 환자 수술도 많이 지연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지난 1년간 초과 사망자 수가 이 보도에 따라 달렸는데 어떤 사람은 3개월치 갖고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1년 동안 10,000여 명 이상의 초과 사망자가 난 걸로 추계가 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저 이렇게 보면 물론 정부가 잘못해서 시작이 됐지만
지금 의료 체계가 무너지고 있는 거는 우리 학생들이나 전공의들이 불난데 기름 부은 격으로 가속적으로 지금 무너지고 있거든요. 요새 보면은 폐허가 된 우크라이나 전쟁과 가자 지역을 보는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또 일부 젊은 의사들은 차제에 이게 리셋의 기회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리셋을 하려고 그러면 이게 열린 마음으로 대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저는 가장 훌륭한 미션을 가진 연세 의료원은 남들과 다르기를 바랬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처럼 긍휼과 자비, 겸손과 오래 참음으로 옷 입기를 바랐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게 세 가지인데요. 하나가 복음을 전도하시고 가르치시고 환자들을 치료하신 겁니다. 이게 우리 연세 의료원이 하는 일이 똑같은 그런 거를 선교사들로부터 이어받아서 하고 있는데, 이 알렌과 에비슨 이런 사람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 미션은 지금은 이렇게 훌륭한 스테이트먼트로 되어 있지만 알렌이 만든 다음부터 우리의 존재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류를 질병으로 자유롭게 한다는 그게 이어져 온 거거든요. 그래서 의료사태 도중에 저는 이런 생각을 상당히 많이 하고, 우리는 좀 다르게 하는 것을 기대를 했는데, 그런 우리도 학생들이나 전공이나 교수나 행정 책임자나 그런 용기를 아직 나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한 달쯤 됐나요? 동아일보의 한 논설위원이 오늘 제목처럼 의료계의 어른은 없나 이런 글을 썼습니다. 글을 읽으면서 놀랍기도 하고 또 부끄럽기도 했습니다. 그분이 쓴 내용 중에 이런 문장이 있는데요. 잃을 것 없는 기성세대의 침묵, 동료를 겁박하는 제자들을 다 이르지도 못하는 비겁한 눈치 보기, 이런 질타였고요. 근데 그 글을 보니까 우리 연세대학교가 아니라 서울대학교 의대 교수들 사이에서 학생들을 복귀시켜야 되는 상당히 적극적인 움직임이 있었다고 하는, 복귀 설득이 있었다는 것을 듣고 사실 저는 조금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 기관이 먼저 저랬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그러면서 우리가 외쳐왔던 연세의료원의 사명, 기독교 정체성, 의료 선교는 무의식 속에서 우리가 되풀이된 레토릭, 수사에 불과했나 이렇게 자상해 보았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용인 세브란스 병원에 와서 직원들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자비하신 주님, 지금 세계가 또 이 나라가 혼란스럽습니다. 앞날을 예측할 수 없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기 어렵습니다. 1년 넘게 계속되는 의료 사태는 어떻게 끝날지 모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주관하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의 상처받은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연세의료원의 사명을 되새기고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